게임이나 스포츠 그런 쪽 많이 보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도 많이 알 수 있고 요즘 젊은 층들이 만약에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먹방이나 아니면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있어요. 그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만약에 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게 시켜볼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시대적 추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문가의 어떤 지도라든가 그 선배들의 어떤 그 안내라든가 인도가 아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 TV 같은 먹방을 보거나 아니면은 소녀행성 같은 동물 방송 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법만큼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기준이 사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기준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유튜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튜브가 삶의 일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일반인이 유튜브 열풍에 또 포문을 연 후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뒤따르는 이색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유튜버들은 어떤 컨텐츠를 선보이고 또 얼마나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을까요?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유튜브의 세계, 오늘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뭘 가장 많이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이 유튜브더라고요. 저도 네. 자기 전에 많이 네, 봐요. 뭐, 자기 전에 보시는 네, 어느 정도 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남녀노소 또 이렇게 관계 없이 모두가 즐기고 있다는 게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라고 사실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검색하면은 포털에서 검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되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없는 게 없어요. 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포털에서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라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 인식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지금 정보 얻는 방식 혹은 문화적 어떤 콘텐츠를 향유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전 국민의 어떤 플랫폼으로까지 등극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이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쓰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네.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 5, 60대 50대도 분들, 많이, 저희 어머님, 예. 아버님 세대들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연령대가 올라가겠어요. 예전에 이제 중장년층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가 아.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종의 텔레비전을 대체한 그런 매체로 유튜브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네. 뭐 이제 하게 되는데, 연령대별로 그런데 이용하는 콘텐츠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젊은 연령대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예능에 관련된 그런 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 50대 이상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라고 일단 선정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은 개별적으로는 50대 이상이 좀 약간 적어요. 그런데 모아보니까 101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 10대 같은 경우는 뭐 자료 따라 약간 다르지만 예. 한 80억 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네. 이유는 결국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뭐 시간적 여유로나 어떤 매체 어떤 이용 등을 봤을 때 전폭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몰려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보면 10대들은 좀 그 예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밌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주로 뉴스라든지 맞아요. 정보, 정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 정치에 것 같아요. 관련돼서도 많이 이제 보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유튜브는 최근에 일반인들이 이제 1인 방송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가 최근에는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도 뒤따라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 거의 뭐 실업자와 다름이 없어요. 특히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연할 수 있는 코너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자신의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채널을 이제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엑소 백현이나 뭐 이렇게 아이돌들처럼 좀 더 이제 많은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자신들의 어떤 지지세 혹은 자신이 그런 정치적 경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능적인 요소를 결합시켜가지고 대중성을 이제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내년 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세를 좀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인들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정치인 중에서 이제 정치 이슈를 좀 많이 다루는데 내가 가짜 뉴스를 걸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또 부각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눈에 띄는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네.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채널 개설 하루 만에 구독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고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9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와. 제가 확인한 건 94만 명이었습니다. 94만 더 늦게까지 보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90만 명이라는 숫자, 60만 명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 보게 되면 지난 3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100만 명이 돌파한 100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네. 유튜버는 지금 한 50개 팀 정도 돼요. 50개밖에 안 되나요? 그렇죠. 5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00팀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정도 하려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예, 그렇죠. 된 근데 거예요. 물론 백종원 씨는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알려졌기 인지도가 때문에 좀 높으시니까. 폭발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한 건데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레시피고 하나는 장사하는 법에 관련돼 가지고 아. 질의응답을 받는 강연 장면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측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폭발적으로 구독자에 이제 올리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 레시피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네. 먹방이 사실은 유튜버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트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데 여긴 좀 약간 업소용이에요. 왜냐하면 대용량 레시피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아. 많은 양을 이렇게 만드는 뭐 방법들이 100인분, 나오거든요. 뭐 50인분 뭐 이런 예,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약간 다른 먹방과는 차별화된 요소기 때문에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실 요즘에 뭐 유튜버들 돈 많이 번다는 네. 얘기 되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세금은 잘 내고 있나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세간에 알려진 어떤 그런 대목들을 좀 짚어보겠는데 예를 들면 뭐 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을 월 수입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정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따져봐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사실 이게 광고 수익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요, 대체적으로요. 다른 어떤 뭐 협찬이라든지 뭐 이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 수익이 올려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 기업 광고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광고들이 수익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 명을 구독한다 그러면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붙는다 하더라도 그 광고를 제대로 볼 경우에만 수익이 좀 더 많이 부과가 돼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만 명의 사례가 있었는데 한 164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174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세금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억대의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시중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뭐 10억에서 한 15억 예. 정도 뭐 이렇게 받는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광고 수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구글에서 통장으로 이제 그 수익에 관련돼서 배분을 55대 45로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45를 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55를 갖게 되는데 네. 이게 구글 그 지사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이제 유튜버들한테 통장 이체를 해주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를 받지 어. 하지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돼서 국내에 뭐 구글 그런 업체가 생기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과세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네네. 좀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최근에 보니까 14세 미만 아동은 단독으로 유튜버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아성애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도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하고 도구화시키는 그 유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서 혼자 방송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예쁘장한 그런 아이들을 많이 출연시키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이상 성욕자들이 그걸 이제 도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와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와 같이 출연하는 형태의 컨텐츠만 허용을 하겠다는 네. 것이 이번 정책 발표의 주요 골자가 되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혼자나 혹은 유아가 출연했을 경우에는 이제 댓글도 제한을 하는 그런 네. 이제 조치들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나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좀 그러니까요. 여쭤볼게요. 혹시 뭐 좀 체크해야 될 사항, 뭐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요즘에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낭인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 얘기합니다. 낭인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많이 몰리는데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유튜브 장비 팝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섣불리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예. 특히 고가의 장비 먼저 구입하시면 안 되겠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편집을 또 따로 맡기거나 최근에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예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